자, 은평은 저기 실시간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못 오신다 그러면 실시간이라도 꼭 들으셔야 돼. 예. 그리고 오전에 못 들어요 그러면 야간이라도 오셔야 되고, 그래서 4월까지는 웬만하면 학원에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봐요. 끝난 듯 보이지만 이거 암기 갖고는 정답을 못 찾아요. 이제 출제 유형을 디테일하게 좀 아셔야 돼.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요게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암기는 어느 정도 했어. 임대가 다 되면 가능. 공시를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출 항목 세 가지, 영, 불영 세 가지가 이제 지출 항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이 요놈이에요. 여기 지금 노랭이 쳐져 있잖아요. 지출 항목에 전부 다 논점이 있는 거예요. 지출 항목에. 그게 바로 영업경비. 얘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6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6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 그 가요 순전후 밑에 영업경비라고 적어져 있죠? 요 놈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영업경비. 자, 여기에 논점은 뭡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지금 적어져 있습니까? 모든 지출이 다 영업경비는 아니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출 항목 중에 영, 부, 령인데 영업경비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채 서비스액과 영업소득세는 분명히 영업경비가 아니잖아요. 지출이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지출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적어져 있는 건데 최소한 상식적이에요. 관리비가 우리가 아는 영업경비의 대표 주자예요. 우리는 이것들 싹 합쳐서 그냥 관리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업경비라고 하지 않고. 자, 그런데 유지, 수선비, 관리비에 해당하는 영업경비 같고, 전기, 수도, 가스, 영업경비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화재, 보험료 잘 나오고, 세금 중에 여기에 무슨 세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세.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는 거야. 화재, 보험료 나오면 익숙치는 않지만 영업경비의 대표적인 항목이고, 세금 중에는 어떤 세금? 재산세는 반드시 영업경비예요. 그러면 제외되는 항목들이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출 중에 우리 영불영,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이런 건 당연히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금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세금이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뭐 소득세도 이렇게 있는데 항상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건 뭐뿐이다? 재산세뿐이에요. 재산세. 우리가 이 영업경비는 임대차를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에요. 임대차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임대 영업경비, 임대차 경비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제외되는 항목 중에 요놈이에요. 요놈 질문이 많아요. 관리인의 개인적 업무비 하니까 관리비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개인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이게 관리비에 관리인의 업무비 하면 관리비가 맞아. 관리인의 비용이면. 그런데 어떤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 업무비라고. 개인적 업무비는 그냥 개인 비용이야.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름이에요. 자,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그날 유난히 더워. 그래서 직원들 같이 더워 죽겠다. 우리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읍시다 하고 금고 문 열어서 10,000원 주고 막내 가서 아이스크림 사갖고 와. 이게 개인적 업무비라고. 이게 이런 돈은 관리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봐야 돼. 개인적 업무비라고 돼 있으면 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에 부합되는데 화재 보험료 관리비, 세금 중에 어떤 세금? 재산세,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영업경비. 나머지는 영업경비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 더 보자.
이번에는 부채 서비스액에 지금 노랭이 쳐져 있죠. 지출 항목 두 번째 중에 부채 서비스액은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지금 조금 전에 한 번 더 보여드렸어.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 자, 부채 서비스액을 일컫는 용어가 많아요. FM은 이 부채 서비스액 은행이 갖다 주는 원금과 이자인데 29회 시험에 뭐라고 했느냐.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인데 시험에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로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 문제 나왔다고. OX. X. 항상 은행이 갖다 주는 돈은 원금과 이자 이 두 개를 합쳐서 부채 서비스액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일컫는 말이 원리금이라고 부르고,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 있으면 이게 원금과 이자 합계니까 요 놈을 대답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건 금융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저당 지불액이라고 되어 있다고. 저당 지불액. 그러면 저당 지불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저당 대출로 지불하는 금액이니까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가장 많이 써요. 저당 지불액, 대출 지불액. 그리고 미국 애들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 이게 동의어라는 걸 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출 항목 세 번째가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 자, 그럼 들어가 봐요.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세 계산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세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재산 뭔지 모르겠지만 재산세는 재산에다가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재산에. 그러니까 항상 너의 재산의 크기를 찾아. 너의 재산. 그리고 재산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재산세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에요. 물론 하은지 선생님이 부동산학에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면 천인공노할 새끼라 그래 나한테.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세법에서 배우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이 이런 거예요. 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소득의 크기를 측정해서 그 소득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영업소득세잖아요. 그럼 직감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영업소득을 찾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되겠지. 이거란 말이에요. 영업소득을 찾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되겠지. 이런 감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포인트가 이제 봐요. 여기 가, 유, 순, 전, 후 해서 5단계로 이렇게 수익을 구분하는데 여기서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게 하나 보여요? 여기가 순 영업소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 영업소득. 요 놈이 영업소득인 거예요. 요 놈이 영업소득인 거야. 명심하셔야 돼. 이놈이 영업소득인데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야, 여기는 순영업소득이고 여기는 영업소득이잖아.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지워버리고. 자, 내가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는데 매출이 3억이에요.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러워. 매출 3억이에요. 그런데 이 매출 3억에다가 정부가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20%를 곱해서 세율 20%를 할 때 20%를 곱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난리 난다 이런 말이에요. 난리 나. 왜? 항상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비용을 고려하는 게 없이 그냥 매출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 세금은 매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으로 뭔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순이익으로. 그럼 잘 보세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사장님은
어떻게 세금을 줄여왔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요 놈을 줄였어요. 요 놈을. 매출을 줄여. 그럼 남는 게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매출을 어느 정도 줄였습니까? 그러면 월 한 3천씩 버는 우리 사장님이 한 건도 못했어. 이런 식으로 세무서에다 세무서에다가 신고한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지금은 이걸 속이는 게 힘들어졌어. 이게 실거래가 신고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경비를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밥 먹으러 갑니다. 고객을 모시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고객이 좀 돈 좀 쓸 것 같으니까 삼겹살을 먹는단 말이에요. 3만 원. 이렇게 3만 원 실제 쓰고 나올 때 카드 계산하면서 뭐 달라 그래? 간이 영수증 있으면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뭐 얼마 적어. 10만 원 적잖아. 뭐 하라고 10만 원 적어. 비용 경비를 늘려서 순이익을 버는 걸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요. 항상 세금은 경비를 뺀 순이익에다가 부과하는 거라고. 순이익에다가. 그러니까 영업소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영업소득은 순영업소득을 말한다고. 순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기니까 그냥 순자를 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금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소득세는 영업소득을 찾고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강사들도 자영업자라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비용을 뭔가 증명하지 않으면 세금 왕창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카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그래야 비용으로 증명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은 순영업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소득세가 여기서부터 뭔가 여기까지 이렇게 띄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왠지 예감이 요 안에 뭔가 많이 들어갈 것 같구나. 이게 이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히는 계산합니까? 이렇게 계산한다고 돼 있어요. 뭐가 순영업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게 기본 공식인데 안을 실질적으로 봤더니 플러스 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우리가 세금의 애누리라고 하는 거죠. 세금에. 자, 그러면 일단 암기하자 그러지. 일단 암기.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자, 순영업소득에 순이 있어. 대체충당금의 대.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많이 먹던 애 나와. 순대. 순하고 대는 더해야 순대지. 순대. 근데 순대를 먹다 봤더니 이자 비용에 이 감가상각배 상 이상한 게 두 개 있다고. 그러면 뱉어내야 돼요. 꿀꺽 삼켜버려야 돼. 그래서 순대가 이상합니다. 이게 암기라고. 항상 순영업소득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뭐가 이상하다? 순대가 이상합니다. 이상한 거 두 개는 빼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 두 개는 빼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잘 봐요. 대체충당금 이런 거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감가상각비 이건 문구는 나오지만 우리 시험을 넘어가는 회계 용어예요. 회계 용어. 그러니까 대부분 이자 비용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보자고요. 자, 보세요. 내가요 순영업소득이 1억을 딱 벌었단 말이에요. 1억 중개업으로. 그리고 세율을 봤더니 20%야. 20%. 그러면 곱하면 얼마를 지금 세금으로 내야 돼요? 2천만 원을 지금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이 딱 많아 보이니까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좋은 말 할 때 세금 좀 깎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다음에 다시 안 찍어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공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걸 공제해 주기로 했냐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없다고 치고 요것도 없다고 치면 자,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대출 받은 게 있고 대출 받을 때 이자가 한 3천만 원이 엿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1억에다가 뭔가 2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자는 빼라고 돼 있잖아요. 빼라고. 이게 공제 항목인 거예요. 1억에 3천을 빼면 1억에 20%가 아니라 7천에 20%니까
400만 원이 이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깎아준 거야? 600만 원 깎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항목 안에서 뭔가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제 항목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공제 항목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이상한 거 2개를 공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상한 거 2개를 공제해 줍니까? 그러면 묻지 마요. 얘는 정책적인 이유야. 세금이 많다고 그냥 아우성 치니까 수많은 비용 중에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 공제해 줄게 이렇게 그냥 말한 거야. 다른 걸 공제해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암기를 해야 돼. 이상한 거 2개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대체 충당금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일단 먼저 암기. 순대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말 문제로 나오는 건 항상 요 이자 비용인데, 자, 하나만 잘 봐요. 딱 시험에 나오는 말 문제만 하나 하게. 내가 은행에 갖다 내는 돈은 이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금도 갖다 낸단 말이에요. 원금도. 그런데 원금은 공제를 안 해주는데 이자는 공제해 주잖아요. 이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은행에 갖다 내는 돈 중에 원금과 이자 중에 이자만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자,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자만 비용이야. 원금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 내가 대출을 받고 은행에 갖다 주는 돈 중에 이자가 아까워 죽겠어. 이건 합리적이야. 왜? 이자는 없던 비용이 추가로 나가는 거야. 지금까지 없던 비용이. 그런데 은행에 갖다 주는 돈 중에 야, 원금도 아까워 죽겠어. 원금도 갚기 싫어. 그러면 이 사람은 도둑 X야. 맞잖아요. 은행에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되돌려 주는 게 원금이니까 원금은 비용, 지출이 아니에요. 가져온 걸 다시 되돌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원금으로 갖다 주는 돈은 이건 세금에서 공제가 안 되고 이자 비용만이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요건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공식이 순대가 이상합니다. 이 공식이랑 순대가 이상합니다. 이 공식이랑 항상 은행에서 세금 산정할 때 공제해 준 건 은행의 돈 중에 이자 비용뿐이다. 이런 거야. 이자 비용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3가지 논점을 다 한 거예요. 3가지 논점을. 그럼 이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연습이라고 돼 있죠? 이 연습은 강의 노트에 놓고 수업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수업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뭘 지금 풀으라고 돼 있냐 봤더니 순영업 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 그게 논점이 뭐예요? 지금까지 3가지 한 것 중에. 자, 우리가 지출 항목 3가지를 본 거예요.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인데 요 순영업소득을 산정하려면 자, 한 줄 암기로 해보면 일단 방이다 꽉 찹니다. 가는. 그 다음에 이제 FM대로 공실, 불량부채 빼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그리고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려면 당연히 지출 항목 뭘 빼줘야 돼요? 영업 경비를 이렇게 빼야 이렇게 순영업 소득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뭡니까? 그러면 이 앞 단계가 다 필요한 거야. 앞 단계가 다. 그러면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일단 가능 총소득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예요? 임대 단위가 꽉 찹니다. 임대 단위수, 임대 단위, 단위당 임대료. 그러니까 여기 있네. 이렇게 임대 단위수가 꽉 찹니다. 가능. 그 다음에 유효가 되려면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 공실 여기 하나 있고 불량부채 없고 기타 소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3가지를 고려하면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제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려면 영업 경비가 필요한데 우리 시험은요 한 번도 영업 경비를
영업 경비라고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즉 다양한 비용을 쭉 나열하고 이 중에서 영업 경비인 거, 영업 경비가 아닌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 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되는 거고, 영업 경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하지 않는 항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논점입니까? 영업 경비냐 아니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논점이란 말이에요. 경비냐 경비가 아니냐. 봤더니 관리인의 인건비라고 돼 있죠. 대표적인 영업 경비죠. 관리인의 인건비. 그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대표적인 영업 경비. 그리고 세금이 나왔는데 세금 중에 항상 재산세만 영업 경비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영업 경비지만 나머지 이 두 가지는 영업 경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순영업 소득 산정할 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논점 결국 영업 경비에 해당하는 걸 아느냐 모르냐 이게 논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몇 개요? 2개 빼면 6개. 그러니까 수업 자료에 6개 꼭 찾아주셔야 된다. 6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강의 노트 가자고요. 74페이지. 강의 노트 74페이지 오면 꼭 풀어야 돼. 우리 이제 계산 문제들 넣어놨어요. 자, 이 문제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형태가 우리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유형이에요. 유형 한번 보시라는 뜻이고, 얘가 많이 맞췄느냐? 아니야.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 보세요. 분명히 여기는 지분 복귀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꼭 시험 보고 나와서 어떤 말이 제일 많았습니까? 그러면 야 미스터가 저 지분 복귀액이었어? 아 이런 말이 태반이야. 아니 시험 29회 시험 보고 나와서 이제 저를 만났어. 그랬더니 이거 봤더니 지분 복귀액이었어? 아니 뭐라고 적어져 있는데? 아니 뭐 다른 거 적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분 복귀액이라고 적어져 있구만. 지분 복귀액이었어?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가장 많은 대답이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도 있고 세전 지분 복귀액도 있는데 지분 복귀라는 용어를 쓰면 어디의 용어다? 기간 말에 해당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기간 말. 그렇죠. 이걸 세후 현금 수지로 계산하세요.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잘 봐요. 여기는 보유 기간이고 여기는 보유 기간이고 여기는 기간 말이고 저기는 보유 기간이고 여기는 기간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요령이 보유 기간이 심플한가요? 기간 말이 심플한가요? 항상 기간 말이 심플하다고. 기간 말이. 보유 기간은 복잡해. 그래서 이게 심플하니까 한번 세전 지분 복귀 한 줄 암기로 해보면 일단 매도합니다. 매도 가격. 그럼 볼 거 다 본 거죠? 그러면 매도 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 그 다음에 매미 양이니까 양도 소득세. 이렇게 지금 한 줄 암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순둥이야. 매, 미, 양 이렇게 차례대로 줬잖아 눈에. 그런데 지금 세 전이니까 여기까지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항목. 요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요 두 가지가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이야. 자 그러면 보셔. 이 문제가 나번에 니은 리을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가번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오면 된다 그냥. 이 몇 초짜리야. 매, 미, 양 찾고 세 전이니까 양도 소득세는 빼고 매, 미 찾아갖고 오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건데 끝나고 나서 지분 복귀액이었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지 이게. 정말 이게 한 10초짜리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요령이 기간 말을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왜? 심플하니까. 그런데 왜 기간 말이 먼저 분석이 안 되나요? 자주 안 해.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매미양. 자, 그럼 우리 이제 공부니까 순영업 소득도 보자고. 순영업 소득. 자, 순영업 소득도 한 줄 암기해보자. 보세요. 방이 다 꽉 차요. 임대 단위수를 기준으로 가능. 그 다음에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은 더해야죠. 더해서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뭐 뺀다?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요건 이제 이미 했으니까 요건 제껴놓고 나머지를 보잔 말이야. 임대 단위수 없고, 그 다음에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인데 기타 소득 하나 있잖아요. 기타 소득. 요거 하나 필요하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벌써. 그러면 결국 논점이 또 뭐예요? 그렇죠. 영업경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포인트란 말이야. 그래서 세금이 두 개 나왔는데 항상 세금 중에 어떤 것만 영업경비다? 재산세. 그러니까 영업경비가 재산세가 영업경비니까 얘는 필요한 항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역, 미음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역, 미음. 기역, 미음. 자,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하다. 이게 논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 오른쪽에 3번. 자, 3번 봐요. 계산 문제는 다 풀으셔야 된다고. 선택해서 풀만한 걸 선택해서 푼다고. 선택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선택합니까? 항상 가능 총소득과 공시를 뺀 나머지를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유효 총소득까지는 대부분 눈에 잘 보여요. 왜? 맨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지출 항목 세 가지만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영업 경비 찾고 부채 서비스액 뭐예요?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고 그 다음에 영부령이니까 영업소득세인데 영업소득세율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풀난다 이런 거야. 왜? 공식을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하라는 거니까. 이거 풀지 마. 이게 딱 요 정도만 하고 가는 거야 이게 자꾸. 다 푸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풀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계산 다 해놨잖아 밑에. 풀 분들은 그냥 한번 풀어보셔. 자, 그런데 여기가 오류가 있어. 요새 해설에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자, 3번 문제 팁에 4번을 보시면 세전이라고 되어 있죠. 세전. 그리고 세전 밑에 보면 영업소득세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계산해 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자, 체크를 하셔요. 안 풀 분은 그냥 손 안 대도 되는 거고 4,320만 원에다가 800만 원을 빼고 있죠. 그 옆에 빼기 또 300만 원 있어. 빼기 300만 원이. 근데 어딜 봐도 300에 3자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또 2자 적다가 오타 낸 거 이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러니까 영업소득세에서 4,320 빼기 800 빼기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에요. 다른 수치는 다 맞아요. 요것만 지금 2자가 지금 2자 오타가 난 거예요. 3자로. 그러니까 4,320은 순영업 소득이고 800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두 개를 빼는 거잖아요. 이자, 감가, 상각비 두 개를 뺀 게 800, 2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봐요. 자, 요 정도 하면. 자, 항상 자료는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0호. 방이 다 꽉 찹니다. 그러면 4, 6에 24. 이게 보여야 돼. 2억 4천. 2억 4천. 공시를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그게 유효 총소득까지는 누구든지 산정해요. 자, 지출 항목 세 가지. 자, 영업경비. 운영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업경비가 맞고. 그다음에 원리금 이게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 그다음에 소득세율이 나오면 안 풀란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안 풀란다. 안 풀란다. 자,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바로 요 형태예요. 요건 이제 수업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평가사 기출이니까. 자, 보시라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고안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보셔. 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숙달된 조교 방법을 지금부터 저는 쓴다 그랬어요. 숙달된 조교 방법을 어떻게 씁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줄 암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한 줄 암기. 이런 식으로. 자, 가능 총소득 나오고,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 그러면 유효.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빼면 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줄 암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계산 문제를 풀 때도 이걸 쓰는 게 맞아요. 자, 봐요. 자, 지금 100제곱미터에 100만원. 지금 화면이 지금 잘려 있어요. 그냥 100제곱미터에 100만원이니까 1억이란 말이야. 1억. 조금 수치라도 좀 볼까요? 1억. 자, 그 다음에 공실이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10%. 그러면 공실을 어떻게 표기합니까? 그냥 10% 빼, 그냥. 이렇게. 유효총소득이에요, 이게.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빼야 되잖아요. 영업경비가 30%라고 되어 있잖아요. 30%. 그러니까 영업경비 또 30% 빼요, 이렇게. 그러면 순영업소득이야.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400. 부채 서비스액 400. 400 빼고. 그러면 세전. 그리고 영업소득세 그냥 줬으니까 1000만원. 이렇게 1000만원. 빼면 세후고. 그러니까 시험지에도 딱 이렇게 한 줄 암기 형식으로 이게 딱 적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차차 연습을 하는 거야. 일단은 제가 숙달된 조교 방법으로 시험장에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만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심플해 보이잖아. 수식만 세울 수 있다면. 그리고 계산기를 끄집어서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암산도 된다고. 보세요. 1억에서 10%를 빼면 유효야. 10% 빼면 9천이네. 자, 9천에서 30%를 뺀 나머지가 순영업소득이니까 70%야. 9, 7은 63. 6,300만 원이고. 여기서 400만 원을 빼면 세전이야. 5,9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빼면 세후입니다. 4,900만 원. 오, 얘는 계산기 없어도 되겠구나. 요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게 있어요. 계산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 꽤 많아. 특히 은평이 그래. 은평이. 저한테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이렇게 계산을 풀면 제가 대부분 숙달된 조교를 11월 1월 달부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쉬워 보여. 그렇죠? 저랑 같이 풀면.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현실적으로 계산은 굉장한 준비가 없으면요. 시험장에서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준비라는 게 뭐냐? 계산 문제만 준비하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항상 어떤 식으로 함정이 있을지 모르는 문제니까 대부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다른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으면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게 정석이야. 3번에 계산 문제 있다고 3번 풀 때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3번을 손을 댔는데 함정이 있어가지고 한 2분 동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론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계산 문제를 손을 대는 거예요. 골라서 딱 이 문제를 읽으면서 고르는 거야. 요 문제는 나중에 손 대자 이렇게. 그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계산 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면 뭐해? 뭐가 문제야? 시간이 안 남아. 그러니까 이론 문제가 어느 정도 착실하게 된 다음에 계산 문제를 골라서 풀어도, 그리고 골라서 공부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쉬워 보이니까 막 계산 문제 연습해.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 들어가면 계산 문제부터 못 풀어. 심리상. 그래서 이론 문제부터 푸는데 이론 문제를 풀고 났더니 답안지 내래요. 그럼 결국 공부 1년 12년 하면 뭐해? 결국 찍고 오는 거야.
그냥 3번 찍는 게 나아. 그냥 3번 찍어서 세 문제 맞추는 게 낫다고. 제 말 이해됐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 문제를 하는 이유는 계산을 풀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암기야.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보여야 돼. 경비를 빼면 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이런 게 이런 자료에서 보여야만 내가 정확히 암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명심하셔. 계산 문제를 연습하면 뭐해? 시간이 부족해서 계산 문제에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뭐 할 것이냐? 이번에는 미래가치, 현재가치 A부터 Z까지 다 해볼 거예요, 오늘. 싹 기출문제도. 그러니까 64페이지 딱 펴놓으시고 10분 쉰다.